이야기 서랍장 50년 만에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이야기 서랍장의 이상일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2살 먹은 늙은이가 무슨 사랑 이야기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나이와는 상관없더라고요. 얼마 전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71년 저는 20살이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 문과대학 2학년이었죠. 그해 봄, 도서관 앞 벚꽃나무 아래에서 미순이를 처음 봤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그리고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미순이가 우산 없이 도서관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우산을 들고 뛰어갔죠. 같이 가실래요? 그런데 미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우산이 작아서 둘이 쓰면 오빠만 젖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젖는 게 뭐가 중요해. 아가씨가 젖지 않으면 되지. 저는 이 멘트를 하고 나름 흐뭇했어요. 공주를 대하는 멋진 기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녀는 이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우린 서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수는 학교에서 제법 미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저도 제법 잘생긴 허남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처음으로 같은 우산을 썼어요. 제 어깨는 흠뻑 젖었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미순이는 문학을 좋아했어요. 특히 윤동주 시인의 시를 자주 읽었죠. 어느 가을날 단풍이 곱게 물든 캠퍼스를 걸으면서 미순이가 갑자기 서시를 읊어주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 맑은 목소리가 가을 바람에 실려 퍼져나갈 때 저는 미순의 예쁜 입술을 바라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지요. 이 아가씨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죠. 미순아, 나와 사귀어보지 않을래? 미순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린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캠퍼스 커플로 이름을 날렸지요. 우린 정말 1년 동안 행복한 시절의 사계절을 보냈어요. 같이 걸었던 거리, 같이 보았던 영화, 같이 들렀던 카페, 어울렸던 친구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황홀했던 화양연화의 시절이란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우린 정말 좋은 시절엔 잘 몰라요.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이란 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의 행복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요. 모든 사랑엔 하나의 이별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1973년 저에게 징지병장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군대 가면 2년 반 면회도 쉽지 않았고요. 입대 전날 밤 미순이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순아, 우린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미순인 깜짝 놀라 물었어요. 오빠, 당연히 우린 다시 만나는 거지. 만날 수 있을까라니? 왠지 난 불안해서 말이야. 내가 군대에 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오빠가 나올 때까지 10년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 그딴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말자. 미순인 시간이 되면 틈틈이 면회를 왔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면회가 뜸해지더니 언젠가부터는 아예 오질 않았어요. 정고된 훈련 속에서도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서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심지어 나쁜 생각까지 하였죠. 탈영까지 생각했어요. 그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미순이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전 미순이의 집으로 수백 통은 될 것 같은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답장은 한 장도 오지 않았죠. 긴 기다림이 체념으로 바뀔 때쯤 제가 말년 병장이 되어 군 전역을 할 시기쯤 한 통의 편지가 미순에게서 왔어요. 오빠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오빠를 반대해. 그러니 날 잊고 살아가줘. 오빠, 난 대학도 중퇴했어. 그리고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과 곧 결혼하게 돼.
그러니 날 잊고 잘 살아주길 바래.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난 그 편지를 손에 쥐고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연병장을 달렸던 것 같아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단순히 아빠 때문에 그렇게 변심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돌이 지를 수 없이 쳤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으로 납득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나. 미순이처럼 예쁘고 착한 애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 거야 하는 생각이었지요.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선 상황을 정리하기 힘들었어요. 전 미순의 이별 통보를 받고부터 3년 정도를 방황을 했어요. 대학 친구들도 날 많이 안쓰러워했어요. 친구들은 미순을 많이 욕했지요. 그리고 전 3년의 방황 끝에 직장을 잡고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게 미순인 잊혀진 인물이 되었지요. 다시 만날 때까지 가끔씩 떠오르긴 했지만 미운 마음에 기억을 묻었어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가끔 미워서 미순이를 향해 욕지거리를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내가 도대체 미순이가 누구길래 그렇게 쌍욕을 하느냐고 잠결에 일어나 묻더라고요. 전 대충 빚쟁이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렇게 세월이 덧없이 흘렀어요. 그러다 얼마 전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어요. 혼자 사는 몸이라 별 수 없이 병원에 갔죠. 아내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슬펐지만 미순이의 편지를 들고 연병장을 뛰던 때의 슬픔만큼은 아니었다는 게 아내에게 조금 미안해요. 과연 미순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인가 하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요. 미순인 단지 아빠 때문에 날 버리고 시집을 가버린 여자잖아요. 나 따위는 씹다 버린 껌같이 생각하도 떠나버린 여자잖아요. 병원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더라고요. 그 구부정한 어깨, 하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손짓. 할머니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여자가 왜 낯이 익다고 생각했을까요? 미순인 귀밑머리를 넘기는 우아한 손짓이 있어요. 어쩌면 관찰력이 좋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이인 사람만이 알아낼 수 있는 특이한 손짓이에요. 전 그 손짓을 보고 단박에 알았어요. 미순이라고. 미순인 제 시선을 의식했던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순이, 50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맑은 눈. 미순이도 저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상일 오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순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지냈느냐고. 전 약간 화가 난 말투로 반문했어요. 미순이가 그 뉘앙스를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어요. 작은 어깨가 너무 안쓰럽게 시야에 들었어요. 미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다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요. 미순이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알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떠나버렸는지를요. 그래서 물었어요. 미순, 그때 왜 그렇게 날 떠났던 거야? 미순인 날 한참 쳐다보더니 일어나서 병원을 나갔어요. 난 뒤따라갔지요. 다친 다리를 절룩이며 따라가며 말했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 미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택시를 기다리는 미순의 손을 거칠게 끌고 근처 공원 벤치로 갔어요. 전 재차 물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날 떠났는지. 미순인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린 어차피 이제 다 늙고 병들었는데 말이에요. 전 말했어요. 난 그때 내가 떠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야. 미순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바로 그거야.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 제발 그 이유를 알려줘. 부탁이야. 전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건 제게 중요했어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화두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끝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일어섰어요. 전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어요. 그녀는 응하지 않았어요. 전 완강하게 말했어요.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어. 미수님 마지못해 전화번호를 주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전화가 와도 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린 다시 헤어졌어요. 역시 그녀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남겨도 형식적인 답변이 전부였어요. 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병원에 온다는 하나의 단서였지요. 그래서 전 일부러 연락을 끊었어요. 그녀가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고는 전 계속 병원 근처에서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치 범인을 쫓는 탐정이 된 듯 했지요. 그러다 그녀가 드디어 병원에 나타났어요. 전 병원을 나오는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타는 그녀의 뒤를 택시로 따랐어요. 얼마간을 가던 그녀가 버스에서 내리자 난 따라 쫓아갔어요. 가슴 아프게도 그녀는 후미진 동네의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딱 보아도 그녀의 형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편 전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해서 제법 괜찮은 자가에 얼마간의 목돈도 가지고 있었지요. 재테크에 신경을 썼고 자식들고 모두 제 밥벌이를 잘하고 제게 용돈까지 줄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늙어서 혼자 고생하고 있다니. 전 어떻게 하면 미순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그래요. 다 늙어서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냐. 하지만 전 미순이 절 버리고 간 이유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 밥만 먹으면 미순의 집 근처 공원을 배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마도 6개월은 근처를 서성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미순의 눈에 띈 거예요. 오빠? 전 당황해서 아닌 척하며 공원을 빠져나오려는데 미순이 불러요. 오빠인 줄 다 아니까 가지 말아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날 불러 세웠어요. 전 계면적인 표정으로 미순에게 다가가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곤 사실을 얘기했지요. 그동안 그녀를 감시하며 배회했다고요. 그녀는 의외로 담담히 대답했어요.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우리 집 근처 공원에 오고 있다는 걸요. 제 집이 5층인 것도 알고 있겠지요. 거기서 보면 오빠가 돌아다니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일부러 오빠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전 먼저 미행하고 감시한 걸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지요. 난 도저히 미순이가 날 버린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요. 미순인 한참 뜸을 들이더니 오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집이 좋지는 않아요. 난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며 뒤를 따랐어요. 미순인 5층을 오르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왜 좀 낮은 곳에 살지? 말을 꺼냈다가 전 말끝을 흐렸어요. 그녀가 거기 살고 싶어 살겠나 싶은 미련한 생각이 들었지요.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 제가 오빠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가 70이나 되었는데 세상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녀의 집은 낡고 초라했지만 그녀처럼 정갈한 살림살이였어요. 단촐하고 정갈해서 머릿속에 남은 그녀의 이미지와 매우 닮은 집안이었지요. 그녀는 자리를 권하고 녹차를 내어왔어요. 커피가 준비되지 않아서 있는 차를 내었어요. 오빤 커피를 정말 좋아했는데 미안해요. 그녀가 내 취향까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게 울컥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어요. 차를 마시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이제 오빠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던 이별의 이유를 말해줄게요. 전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스스로 놀랐어요. 그녀는 절 기다리던 가슴 설레던 시절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에게 나를 소개했고 아빠도 만나지도 않은 절. 이서방은 요즘 군 생활 잘하냐? 라고 물었대요. 그녀가 절 얼마나 좋아해서 좋게 가족들에게 소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녀의 엄마가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을 이서방이라고 호칭하는 아빠를 못마땅해 했대요. 내 아빤 사람만 좋아가지고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이서방이라니.
그리고 너도 첫사랑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줄 아니? 사랑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 너무 맘 주지 말어. 이거 사. 거기까지는 나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사촌 오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시골에 살고 있었고 방학이나 명절에 한 번씩 보는 오빠였어요. 대학도 가질 않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오빠였어요. 그 오빠는 가끔 서울에 농사 지은 먹거리나 푸성거리를 가지고 오곤 했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결혼식이 있어 외출을 하였고 전 늦게 일어나 욕실에서 씻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내 말을 잇지 못하고 녹차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전 왠지 불길한 상황이 상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외면했지요. 그런데 그녀는 단호한 표정을 짓더니 끝내야 하는 숙제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촌 오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전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씻느라 잘 못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대문을 대충 닫고 다니던 시절이라 사촌 오빠는 열린 대문으로 그냥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어고요. 전 샤워 수건을 두르고 무심코 욕실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절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했어요. 전 차마 그 이야기를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순, 제발 그만 얘기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오빠에게도 내 이별이 화두라면 내게도 이 이야기가 화두야. 나도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내야 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야. 그걸 오빠에게 할 수 있어서 난 좋아. 그러니 마저 들어줘.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져서 나를 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사촌 오빠는 내 모습을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전 제 모습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빠 왔네 하고 무심코 말했어요. 그러다 머리를 만지는데 샤워 타월이 흘러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때야 전 놀라서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제 방으로 후다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재빨리 옷을 입고 머리를 말렸어요. 사촌 오빠는 밖에서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몸단장을 하고 문을 열고 나서는데 사촌 오빠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해져서요. 그때 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말했지요. 오빠 커피 한 잔 끓여올게 잠깐 기다려. 그런데 오빠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고 제 방문을 잠그는 거예요. 전 차마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어. 미순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 오빠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오빠가 상상하는 대로야.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 알아. 오빠와 나. 사촌 오빠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말았어.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 오빠에게 면회를 가지 않게 된 것도, 편지 답장을 하지 않게 된 것도, 대학 자퇴를 하게 된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이야. 전 어떻게 미순의 집에서 돌아온 건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혼미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미순일 집에 두고 나왔다는 생각에 다시 황급하게 미순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쁜 생각을 잔뜩 하면서요. 미순이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미순은 평온한 표정으로 절 맞았어요. 제 상기된 표정을 보더니 미순이 짐작하였는지 제게 말했어요. 오빠 이제 우린 20살의 어린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순에게 말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세상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여유를 주는 것 같아. 그랬더니 미순이 작은 미소를 지어요. 전 다시 말했어요. 미순아, 우리 사랑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늘도 알고 있었던 거야. 쟤들 사랑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시 만났다고 난 생각해. 전 미순에게 살며시 볼키스를 하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와 이유가 생겼다고요. 미순은 차마 답글을 보내진 않았어요. 예쁜 이모티콘만 보냈더라고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미순과 상일의 러브스토리가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의 모습은 같다는 생각이에요.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서랍장이었습니다.